자,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물질의 자기적 특성 중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자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놀았던 자석 있죠, 자석. 자석에 의한 자기작용이 있어요. 자석에 의해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 사이에서 어떤 자기력이 서로 발생하고 작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이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전류에 의해 자기작용, 전류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에 의한 자기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도 선생님이 이제 과학실, 오늘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 교무실 옆반인 2학년 5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영상까지는 과학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촬영을 했고 촬영할 때마다 희한하게 종소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종이 울리네요. 자, 지금 종은 4시 5분에 울리는 수업이 끝나는 종인데 선생님도 이거 빨리 촬영을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 연계 보고 계획하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울 건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전자석과 자기장에 대한 내용은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닐 거예요.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이 방송 소리가 녹음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잠시 조용히 있겠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손을 잘 씻고 우리 코로나에 항상 이제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을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 교실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석과 자기장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바로 전이라면 중학생 때,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자기력선, 그리고 아래 앞으로 배울 내용.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아니겠지만 아마 다음 단원, 여기까지 시험 범위에는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원쯤에 전자기 유도까지 해서 요만큼이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물리학 1에서. 물론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2에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배우고 조금 더 정량적으로 물리학 2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상호유도 같은 경우가 물리학 1에서는 배우지 않고 물리학 2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주 내용은 직선 전류, 원형 전류, 솔레노이드 이렇게 세 가지에 의한 자기장. 그러니까 직선 전류, 원형 전류, 솔레노이드란 이제 그 스프링 모양, 그러니까 원이 계속 이어지는 스프링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까지 직선 도선에서부터 솔레노이드까지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때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먼저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될 거예요. 자기장 역시 우리가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앞에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힘이나 가속도처럼 방향과 세기를 둘 다 고려해야 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둘 중에서는 이 방향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리학 1에서는 정량적인 내용을 깊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 세기 같은 경우는 물리학 2에서 조금 다루게 될 거고 방향 위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기를 물어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자기력이 무엇이냐 그리고 자기장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기력이란 자석과 같이 자성을 가진 물체가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죠. 자기력. 자, 자석에는 종류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제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S극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N극과 S극. 자, 이렇게 두 종류의 극이 만약에 같은 극일 경우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고요. 서로 다른 극끼리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인력. 자, 이렇게 자석끼리 서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기력은 자석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작용하냐면 물론 이제 자석과 자석 사이에도 작용하지만 자석과 전류 사이에도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전류가 흐르면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와 전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는 이렇게 내려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중력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물리학2에서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 중력장이라는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장과 함께 항상 우리가 얘기가 되는 전기장이라는 것 있습니다. 전기장. 전하 주변에서 정의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러니까 마찬가지 전기장 우리가 지금 물리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의미하고요. 이 공간, 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정의를 내릴 때 어떤 힘이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장 같은 경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러면 이제 중력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또 한번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자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이 같이 존재하고 있죠. 이때 N극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 그리고 S극을 향해 들어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오는 방향, S극을 향해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나침반을 이용해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 자, 만약에 이렇게 동그란 나침반이 있다면 나침반에 자침이 있겠죠? 나침반의 자침은 이제 빨간색 자침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자침. 보통 우리가 이제 NS라고 보통 많이 표시할 텐데, 요나 나침반이 있을 때, 이때 자기력의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냐면,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라는 거는 나침반에서 빨간색을 띠는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설치한다면 여기다 하나 설치하고 여기다가 하나 설치한다면 빨간색만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게요. 빨간색의 자침이 어디를 가리키냐? 자, 요 지점에서는 N극에서부터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N극에서부터 나오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빨간색 자침이 방향을 가리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S극 옆에서는 S극을 향해 들어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S극을 향해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침반이 자침이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자기력 그리고 자기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장이라는 거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도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장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낸 그러한 선들을 자기력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자기력선을 쉽게 살펴보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자석에다가 철가루를 뿌리면 되겠죠.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게 될 텐데 이 철가루를 하나하나 다 이으면 선으로 이으면 그게 바로 자기력선이 되는 겁니다. 자기력선. 자, 그래서 자기력선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력선이란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장의 방향으로 연결한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자기력선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력선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력선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쉽게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거냐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같다.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은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력선의 특징.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아까 설명했죠? 자기장의 방향을 N극에서는 나오는 방향,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자, 자기력선은 중간에 소멸하거나 중간에 발생하지 않고 또 서로 교차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 특징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소멸되지 않는다, 중간에 생성되지 않는다, 교차되지 않는다. 자, 이건 자기력선의 특징뿐만 아니라 전기력선의 특징이면서 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까?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뭐 등고선, 그 다음에 기압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선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즉,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다? 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간격이 촘촘하면 자기장이 센 곳, 자기력선의 간격이 널찍널찍하다. 밀도가 좀 넓게 분포한다 라고 한다면 자기장의 크기가 작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무엇을 살펴봤냐면 자기장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 그리고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입니다.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지금 여기는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전류가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3차원 입체적인 그림입니다. 입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가운데 이제 요 막대기 같이 생긴 게 도선인데 요 직선 도선에 만약에 이렇게 위 방향, 아래에서 위 방향 지금 잘 보이네요. 선생님 요 패드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노트북 화면에서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자, 전류는 우리가 I라는 기호로 표시합니다. I. 전류가 위로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전류 주변에, 도선 주변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직선 도선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의 법칙을 따릅니다.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되겠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바로 뭐가 되냐?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면,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했을 때, 네 손가락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네요. 자, 자기장은 우리가 기호로 B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기장은 B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여기 페이지를 보면 자,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죠. 자기장의 방향이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의미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자,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전류가 지금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위쪽 방향.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전류가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방향. 그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오른손을 이용해서 위쪽 방향으로 했을 때 감싸는 방향. 그러면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아래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안에 나침반을 잘 보세요. 나침반. 나침반 중에 빨간색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유심히 잘 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자침의 방향과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가요?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빨간색 나침반의 자침의 방향이 바로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 같이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자, 자기장의 세기,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 그리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 즉, 전류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을 비라고 쓰니까 자기장은 비례한다. 뭐에 비례하냐?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여기서 떨어진 거리란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전류로부터 떨어진 거리 요만큼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어떤 방향, 세기를 알고 싶다면 자, 요 떨어진 거리 요 R 의미하는 겁니다. R. 자, 그래서 반지름이 아니라 여기 R. 반지름은 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사실은 교육 과정인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왜냐면은 더 나아가도 우리가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더 추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비례한다가 아닌 그냥 등호 표시를 쓰는 거죠. 자기장이란 우리가 비례식을 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수가 있으면 돼요. 상수 K. 그래서 R분의 I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 그 물리학 원에서는 정확하게 자기장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없고 크냐 작냐 그리고 또는 몇 대 몇이냐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 비례상수 K는 상쇄가 됩니다. 요걸 이제 그 전기상수라고 부르고 자기상수, 쿨롬상수, 전기력에서 나온 거죠.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대학 가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데 여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기상수는 아니겠네요. 왜냐면 전기력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쿨롬상수를 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상수, 비례상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K. 자, 여기까지가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먼저 자기력, 우리가 아까 자기장과 자기력 먼저 배웠죠.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배우기 전에 이제 자기력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여기 이제 자기력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요 자기장, 요거는 아마 뭐 자석에 의한 자기장 또는 또 다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도 자기력이 작용하지만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서도,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각각의 도선 사이에서도 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든지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여기 자기장이 존재한다. 또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이 있는 영역 또는 공간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면 얘네 둘은 서로 무슨 힘을 받는다? 자기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기력을 받는다. 이때 이 자기력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먼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보통 오른쪽에 있는 그림, 요 그림이 우리가 말하는 왼손 법칙입니다.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죠. 왼손 법칙이 아니라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 이건가? 갑자기 헷갈리네. 자, 플레밍 적지 않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리고 왼쪽과 이걸 바꿔놓으면 사실 선생님이 그림 배치를 한 건데 안타깝네요. 지금 보니까 왼손 법칙을 왼쪽에, 오른손 법칙을 오른쪽에 배치하면 참 좋았을 텐데 선생님 개념 없게 또 이렇게 반대로 배치를 해놨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오른손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어느 손으로 이용하든지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오른손으로 이용할 때 얘는 지금 오른손이니까 오른손. 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때 손바닥의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장풍 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장풍. 이렇게. 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요즘에 선생님이 이제 집에서, 선생님 둘째가 2살인데, 요즘에 어벤져스에 푹 빠져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건 스파이더맨이긴 한데, 스파이더맨, 이렇게 선생님한테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거미줄을 발사하는데, 가끔 헐크 할 때도 있고, 아이언맨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맨을 하게 되면, 장풍은 아니지만, 이렇게 선생님한테 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또 이제 리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날아가는 것처럼. 그러고 놀아요, 집에서. 자, 오른쪽에 있는 왼손 법칙. 이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은 나중에 이걸 방향 찾을 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손이. 약간 잘 안 돼, 이상하게.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둘 다 알고 있고 더 쉬운 걸 선택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자, 왼손 법칙은 엄지손가락이 F,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하나요? 검지라고 하나? 검지, 그 다음에 자기장, 그 다음 가운데 손가락, 중지, 요게 전류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F, B, I. 이해하기 쉽죠? F, 암기하기 쉬운 거죠? 이해보다. F, B, I, 이렇게.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 찾을 수 있고요. 마지막 그림을 보면,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른손 이용할 때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찾고, 자기장은 자석이 있다면 N극에서 나오고 S극을 향해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N극에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해주고, 손바닥의 힘, 위로 힘을 받게 되겠네요. 자기력의 방향.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찾을 수 있게. 자, 그리고 이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우리가 살펴볼 때, 아까 선생님이랑은 입체적으로, 여기 보면, 잠깐, 멈췄어. 자, 요런 식으로, 이러한 그림이나, 또는 요 그림처럼 어떤 입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시험 문제에는 이런 입체적인보다는 평면에서, 왜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시험지에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면에서 많이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평면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직선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위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위를 향하고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면 얘는 이제 감싸기가 좀 애매하죠. 종이를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면 이 직선 도선의 직선 도선의 오른쪽은 내 손가락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지면은 한 바퀴 삥 돌아서 도선의 왼쪽에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X로 표시, 그다음 나오는 방향은 동그라미 아닌 점으로, 이런 식으로 점과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시를 보면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나오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원으로 우리가 표시될 때는 전류의 방향이 주어지고 이렇게 점 동그라미와 X로 표시가 된다면, 지금 얘처럼 약간 3차원이죠. 입체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엄지손가락이 전류일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된다 하는 걸 통해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뭐냐면 이제 그런 방향 개념이 잘 되어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 아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선이 있고요. 지금 도선을 보면 둘 다 왼쪽과 오른쪽이 오른쪽 그림이 둘 다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은 뭐냐면, 왼쪽 그림은 나침반이 도선 위에 나침반이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도선 아래쪽에 나침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설명을 들으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 자, 나침반의 자침은 특히 이 빨간색이 여기는 빨간색이 보이질 않네요. 흑백이니까. 그래서 여기 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얘가 우리가 보는 나침반의 이제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의 자침이 가리키는 거는 결국 무슨 방향이냐면 자기장의 방향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 왜냐면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정의 내릴 때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면 이 나침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나침반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하면 자기장의 방향을 역으로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지금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지금 거울 모드라 조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거와 그림상으로는 좀 반대로 되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은 거울 모드라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오른쪽으로 하고 있지만 카메라 상에서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표시해 줄게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선의 위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도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는 도선, 전류에서 나타낸 거지만 이 도선 위쪽에 있느냐 아니면 도선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침반의 자침의 방향이 이제 반대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방향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 자, 이렇게 주어지고 얘는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문제를 보면 문제가 나와 있진 않지만 도선 A가 있고 도선 B가 있어요. 도선 A가 있고 도선 B가 있는데, 도선 A에는 전류 I가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 I가 위로 흐르고 있고, 도선 B는 전류 EI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선 A와 도선 B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기장이 만들어질 텐데, 자, 지금 두 지점에서 하나는 P 지점, 그리고 또 하나는 Q 지점에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P 지점과 Q 지점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P 지점과 Q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B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좀 더 쉽게 물어본다면 어디서의 자기장이 세기가 더 크냐라고 조금 더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먼저 방향을 먼저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을 찾는다. 1번. 첫 번째, 방향을 찾는다. 적지 맙시다. 이거는 나중에 편집할 때 하도록 하고요. 방향을 찾는다. 자, 이 방향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먼저 요 A에 대한 방향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A는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위로 하면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P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Q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 B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역시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P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각각 P와 Q에서 보니까 하나는 나오는 방향, 하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둘 다 나오는 방향,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라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둘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단순하게 더해줘서 나온 값이 뭐 들어가는 방향이든지 나오는 방향이든지 어차피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방향이 반대일 경우에는 큰 방향에서 작은 방향을 빼줍니다. 세기가 큰 방향에서 세기가 작은 방향을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방향은 큰 방향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뭔가 라임이 맞는 것 같은데, 큰 방향의 방향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둘 중에 A와 B 둘 중에 더 큰 자기장의 방향이 P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세기를 살펴봐야겠네요. 세기. 자, 먼저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P까지는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여기서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잘 따져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2R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2R만큼. 여기 R이 써 있다고 해서 R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2R만큼 떨어져 있고, 그래서 K 2R분의 전류 I, 이게 A가 만드는 P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그 다음, 자, A에서부터는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R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R만큼. 그래서 K 역시 R분의 I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 볼게요. P 지점은 B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R분의 K, R분의 여기는 전류의 세기가 EI가 되는 거예요. EI. 그 다음에 Q 지점에서는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B로부터는 이만큼 3R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K 3R분의 EI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누가 큰지 비교해주면 되겠죠? 누가 크냐? P 지점에서는 누가 크냐? 얘가 크네요, 얘가 크고. 자, Q 지점에서는 누가 크냐면 얘가 큽니다. 얘가 크네요, 얘가. 자, 그러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된다고 했죠? 먼저 방향을 살펴볼까요? 자, P 지점에서는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요. Q 지점에서도 보니까 누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크냐면 이번엔 Q 지점에서는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네요.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니까 역시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P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Q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같냐 다르냐, 이거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기 물어볼게요. 세기. 자, P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가 만드는 게 더 크니까 B에서 빼주면 돼요. K R분의 2I 빼기 K 2R분의 I 해주면 되는데, 자, 분모 통분해 줍시다. 2분의 요거 4로 붙이면 되겠죠. 4 이렇게 고쳐주면 K 2R분의 3I, 요게 P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얘가 BP라고 할게요. BP. 그 다음 Q 지점 보면 누가 더 크냐면 K R분의 I가 크고 빼기 K 3R분의 2I 이렇게 되니까 통분 역시 3분의 3I 이렇게 통분해주면
K 3R분의 I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Q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 크냐?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네요.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고, 우리가 비례식까지 마지막 살펴보면 P에서의 자기장 대 Q에서의 자기장의 비는 지금 위아래 전부 다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6을 곱해주면 되겠죠? 6을 곱해주면 얘는 9 남고 얘는 2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9대 2의 비율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9대 2의 비율을 갖는다. 자, 여기까지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배울 게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되겠는데요. 지금 흘러간 시간을 보니까 대략 요 정도면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우리 한 차시 수학 분량. 더 나가면 원형 도선까지 더 나갈 수 있지만 나가게 되면은 한 차시를 좀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이 자료를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를 했던, 그리고 줌을 이용했던 자료는 올리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조금 정리 중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선생님이 수업했던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기간에 공부할 수 있게 온라인 클래스에 다 자료를 파일을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줌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만나요.